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나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 그 호르몬. 지난 시간에 호르몬과 내분비생이 뭔지, 호르몬이 뭔지, 내분비생이 뭔지 좀 개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 개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호르몬이 우리가 분비를 조절해서 그 분비를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물질하고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화학 물질 조절하면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적게 나와도 안 돼요. 네. 많이 나오면 과다증, 적게 나오면은 부족증 뭐 이런 결핍증 이런 것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가,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제 과정을요. 한마디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한마디.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성이라는 거는 크게 바뀌지 않고 이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이 호르몬도 이렇게 항상 거의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되는 방법이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근데 이 음성 피드백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자, 결과가 원인을 억제합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해요. 이거 언뜻 하면 이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충 어디서 많이 보냐면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계 중에 뭐 이렇게 난방기나 냉방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난방기나 냉방기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이런 음성 피드백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철이니까 이제 냉방기로 예를 들어보죠. 네. 이 바깥 온도가 높으니까 이 교실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방 안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냉방기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해요. 냉방기가 작동하면 이제 온도가 다시 내려가죠. 네. 이제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떤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 뭐 예를 들면 요새 에너지 제작해야 되니까 한 22도 정도로, 21도인가요? 몇 도입니까? 예. 추워. 23도. 야, 아, 그래요? 아. 23도라고 맞춰놓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23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냉방기가 에어컨이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 이제 바깥 온도가 높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네. 좀 올라가다가 이 설정 온도 23도 넘어가면 다시 냉방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낮아지면 또 멈추고, 멈추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작동해서 낮추고. 네. 예, 이렇게 그 냉방기의 작동, 에어컨의 작동의 결과로 온도가 낮아지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이제 원인인 그 냉방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억제하면 어떻게 아주 이렇게 평균적으로 온도가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됩니다. 뭐 냉장고나 뭐 이렇게 난방기 원리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뭔가 악순환이랑 반대네요. 예, 그렇죠. 네. 뭔가 이제 되돌려 받는다 이거죠. 피드백.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 몸의 피드백의 예로 들 수 있는, 항상 예로 나오는 이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티록신이 나오면은 우리 몸의 온몸에 이 물질대사, 세포호흡이 활발해져 갖고요. 온몸에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됩니다. 세포호흡이 활발해지면 ATP,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ATP가 생성이 되는데요. 네. 자, 이게 이제 요렇게 단계를 거칩니다. 요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가 바로 요 티록신 호르몬을 그 조절하는 중추가 되고요. 요 시상하부에서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TRH는요, 그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 이렇게 TRH 영어로 딱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호르몬. 예, 갑상샘을 그러니까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TRH, 릴리즈 호르몬. 예, 갑상샘이 영어로 티로이드거든요. 그래서 예, 티로이드 릴리즈 호르몬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TRH의 표적 기관이 내하수체 전엽이에요. 이 내하수체라고 하는 게가 내하수체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거든요. 요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내하수체도 이 전엽하고 후엽이 완전히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내하수체가 후엽은 요 시상하부랑 이어져 있고요.
이 전엽은 요 안 이어져 있거든요. 그림 보시면 안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 다르게 해놨지만 색깔이 비슷해도 이게 안 이어져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데서 자라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로 와서 딱 붙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혀 기원이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같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나오는 호르몬이 완전히 달라요. 그 네오치 전엽하고 후엽하고.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랑은 또 네오치 전엽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상하부가 네오치 전엽에다 명령을 내리려면 이렇게 호르몬을 또 따로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에 나오는 호르몬 이 TRH가 이제 네오치 전엽을 자극하면 네오치 전엽에서는 TSH 그 우리말로는 풀네임으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 그걸 방출하는 호르몬이고요. 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여기 나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요 갑상샘을 자극하면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세포로 표적 세포로 이렇게 이런 그 어떤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데요. 자, 그런데서 이렇게 호르몬 두 단계를 거쳐갖고 요 갑상샘에서 여기 얘도 또 호르몬이 나오네요. 근데 얘도 호르몬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네요. 얘는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뭐라고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복잡 말장난하기 좋죠. 예. 사람 몸이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TRH랑 TSH의 자극에 의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티록신은 요 표적 세포에서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티록신이 그 내하 수체 전엽이랑 시상하부에 자극해서 시상하부에 요 TRH랑 TSH를 억제하는 역할을만 가져요. 요거 이제 피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인 티록신이 오히려 이제 네오치 전엽하고 시상하부 원인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티록신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요 네오치 전엽하고 시상하부의 그 TRH나 TSH 분비를 억제하니까 TRH랑 TSH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티록신이 좀 적게 줄어들게 되겠죠. 티록신이 줄어들면 이 억제하는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TRH랑 TSH가 많이 나오면서 티록신의 분비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늘어나면 억제하는 힘이 늘어나서 다시 줄어들고 줄으면 억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다시 늘어나고 이렇게 어떤 이제 티록신의 분비량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음성 피드백 내 몸 상체 살펴갖고 이 결과로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험 성적 같은 경우도 내가 성적 딱 보고 국어, 영어, 수학 딱 보고 내가 좀 약한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결과 보고 이제 원인을 이제 좀 조작을 해주는 거죠.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너무 과다하면 이제 억제 눌러주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촉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니까 반대로 작용하니까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 유지 아주 좋죠. 음성 피드백 있으면 양성 피드백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 양성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항상성 유지랑 별로 관련이 없나요? 맞습니다. 이 양성 피드백은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원인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끝장을 봐야 될 때 양성 피드백을 그리고 우리 몸에는 별 예가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기를 출산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아기를 출산하다가 이게 중간에 멈추면은 아기가 이제 이렇게 산도에 막혀갖고 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뇌에 피해를 입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넣을 때 이제 자궁이 수축하게 하면서 막 힘을 주게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거는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아기를 다 낳을 때까지 계속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이 또 이렇게 뇌하수체 후엽이거든요. 이거는 또 뇌하수체 후엽에 나오는 옥시토신 분비를 또 촉진하고 그럼 옥시토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옥시토이 더 많이 나오면 또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많이 나오다가 이제 애가 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그런 경우를 이제 양성 피드백인데 얘가 많진 않아요. 이게 왜냐면 끝장 봐야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쫙 엄마가 꽉 유지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피드백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음성 피드백의 원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기량작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량작용은 하는 길은 촉진한다는 의미고요. 항은 억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촉진한 호르몬 또는 이제 억제한 호르몬 요 두 가지가 있어갖고 요걸로 이제 서로 조절하는 겁니다. 얘도 사실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건데요.
피드백은 아까는 이제 봤을 때 그 하나 호르몬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이 티록신 같은 경우는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밖에 없잖아요. 억제하는 호르몬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혈당량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거하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글루카곤, 인슐린.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요. 그 인슐린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질 때는 이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량을 높이고 혈당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량을 낮추고 이렇게 반대되는 작용하는 두 호르몬이나 그 같은 것들이 나와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는 걸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길항작용하려면 이 혈당량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당량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피드백 작용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길항작용하고 피드백 작용하고 다른 건 아니고 같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도 서로 반대되는 작용하잖아요. 얘들도 이제 길항작용의 대표적인 예 하나죠. 자,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 몸이 잘만 되면 좋은데 어떻게 뭐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 교감신경이랑 네. 부교감신경은 호르몬은 아닌 거죠? 네, 호르몬 아니죠. 아, 네, 호르몬 원리가 아닌데 약간 비슷하다. 예, 원리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더 많이 볼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써놨습니다. 근데 저 호르몬하고 신경하고는 저번에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 몸에서 세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세포 생물에서는 이 우리 몸에 다세포 생물은 세포가 여러 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들끼리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요 화학물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호르몬이랑 중간에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 신경이랑 요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작용이 두 개가 공통점 있는 게 어떻게 이제 둘 다 뭔가 세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것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제 아마 신경이 동물에만 있고 식물에는 없고 신경이 이제 좀 나중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신경계도 마지막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 신경 전달 물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쵸 호르몬 같은 비슷한 물질이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주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최쌤. 자, 근데 이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가끔씩 일어납니다. 자, 호르몬 분비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이 교과서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생장 호르몬이 있잖아요. 생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 이런 외소증, 소인증 또는 외소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나와도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키가 커버리는 키가 크거나 아니면 또 키가 크다 보니까 성장이 멈춘 다음에도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막 말단만 커지는 손가락 끝이나 뭐 코끝이나 이런 말단만 커지는 말단 비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이제 이 항상성이 유지가 잘 안 됐을 때 피드백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잘 안 일어났을 때 이런 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방금 전에 또 갑상생 호르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번에 그 배우 김유정 씨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배우 김유정 씨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려서 그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정상보다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이제 증상을 앓았었고 그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살이 막 빠지고 이유 없이 그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런 그 증상이 생기고요.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이게 에너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살이 찌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갑상샘의 또 기능 이상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샘 호르몬에는 우리가 좀 특별한 그 원소인 아이오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아이오딘 쓰는 데가 딱 여기밖에 없어요.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만 아이오딘 쓰여요. 딴 데 아이오딘이 아무 데도 안 쓰여요. 근데 이제 아이오딘을 근데 잘 섭취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바닷물에 많이 있고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뭐 내륙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내륙 국가에 살거나 이러면은 아이오딘 섭취를 못하면은 갑상샘 호르몬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오딘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데 갑상샘이 이제 착각하는 거죠.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드나 보다. 자기 막 세포 크기를 막 키워요. 갑상샘이 막 목에 있는데 목에 뭐 부풀어 오르는 갑상샘 종에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호르몬들이 다 이렇게 많으면은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많으면은 뭐 저하증, 많으면 항진증, 부족하면 이제 저하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하나 더 예를 또 드리면은 이게 피드백 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여기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라고 이렇게 금지 약물인 거 아시죠? 네. 스테로이드는 이게 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유사 물질을 이렇게 그 주사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사춘기 때 남성들은 이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게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조금씩 원래 발달하거든요. 그 이유가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마 그냥 운동해서 이제 근육을 키우신 것 같은데, 내추럴. 예, 왼쪽에 계신 분은 이게 근육이 정말 와. 비정상적으로 크잖아요. 와, 자. 머리보다 더. 예, 알통이 머리보다 더 크죠. 와.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스테로이드 약물을 이제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받아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건데요. 자, 근데 이제 피드백 작용 생각해 보세요. 피드백 작용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밖에서 이렇게 뭔가가 들어온다. 피드백 작용은 이제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는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주사를 맞아서 더 들어왔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기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원래 있던 기능은 계속 억제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원래 나오는 이제 고환 이제 정소죠. 정소의 기능이 오히려 퇴하게 된다. 내가 일을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외부에서 주사 받은 건데 예, 계속 이제 억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억제 피드백을 받으니까 정소의 기능이 매우 저하가 됩니다. 맞아.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고환이 작아지고 정소가 있는 고환이 작아지고 성기능이 나중에 아예 뭐 이렇게 퇴화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정소만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 음경은 줄어들지 않겠죠. 정소만 줄어들겠죠. 예. 아니 왜냐면 인터넷에서 논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내추럴이라고 본인이 막 주장했는데 막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게 그 유명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사진 보면서 이렇게 저 봐라, 저 봐라 이러면서 막 사진으로 그게 판독이 될까요? 그거는 예,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 호르몬 약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요거 의사 처방으로 해줘요. 왜냐면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거 있을 때 허리가 허리 근육이 약해져 갖고 허리를 지지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이렇게 됐을 때 원래 운동으로 이제 근육을 강화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이게 빨리 이렇게 처방을 해야 될 때 허리 통증 같은 게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약물을 집어넣어 갖고 이 근육을 빨리 단시간에 강화시켜주는, 물론 그 뒤로 이제 운동을 계속 해줘야겠죠. 그런 이제 약물을 처방받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는 이제 요게 처방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의사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만큼 이렇게 처방을 해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 자기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피드백 작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을 남용하거나 이런 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긁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 되겠는데요. 팔이 접혀지지 않겠죠, 진짜. 예. 한 이쯤 돼서 멈춰. 예, 근데 뭐 그거 긁는 거야 등 긁기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와, 네. 심지어 겨드랑이도 못 긁을 것 같은데. 네. 와. 네. 예, 어쨌든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서 이 호르몬에 대해서 생명과학원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박쌤이 있었다면.